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건강에 관한 문제와 최근 유행 중인 독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대륙남이 중국에 관한 그런 건 정말 빠르잖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에 관한 기사보다 더 발빠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륙남이 그러더라고요. 그 독감이 15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치명적이고 뭐 이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독감이 독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느낀 게, 제가 아는 사람이 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일단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독감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를 피부로 체감한 게 올 겨울에만 아는 사람들의, 물론 그 당사자는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죠. 예. 부모님들이 한 8, 90대 되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5분이에요. 5분. 장례식을, 물론 5명 다 장례식을 간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부주 내고 뭐 하고 아무튼 그런 이슈가 5분입니다. 5분. 정말 끝내주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올 겨울만큼 사람이 누군가가 막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가 오면, 그런 건 보통 카톡보다는 문자로 막 발송이 되잖아요. 와, 문자 보기가 겁이 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의 그 부모님이 다 뭐로 돌아가셨냐면 독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은 5명이지 자기는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 8명. 남편 월급 받아서 올겨울에는 그 부조금으로 거의 다 나갔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장을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돈 벌어서 부조금으로 다 나가는 기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독감으로 돌아가신. 그런데 이제 서희원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구준엽 부인. 그런데 그분도 이제 독감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은 만만히 볼 게 정말 아니라는 걸 느꼈고, 제가 이번에 독감 걸렸었잖아요. 코로나하고 똑같은 느낌. 코로나하고 똑같은 느낌. 근데 저는 뭔가 병에 걸리면 그거를 이기려고 막 극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쓰러져서 병이 나을 때까지 누워 있어요. 물론 약이나 그런 건 먹어가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백신도 안 맞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감 걸렸을 때 약간 코로나의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 코로나에 걸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막 저항을 하질 않고 3일 동안 그냥 쓰러져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거든요. 나는 약 먹고 그렇게 이제 누워 있었더니 3일이 지나고 나서 증상이 없더라고요. 뭐 열이 오르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코가 어쩌거나 뭐 이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나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 달여 동안 극심한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극심한 피로감.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뭐 아프다 뭐 이런 게 아닌데 극심한 피로감. 그래서 저는 어 그것을 극심한 피로감, 이거는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걸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정, 에브리타임 홍삼정, 6년근 홍삼정 에브리타임인데, 이게 원래 이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는 건데 이걸 하루에 3개씩 먹었어. 3개씩.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홍삼 이런 거 먹어도 별로 몸이 좋아지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오히려 좀 더워지고 뭐 이런 살짝 그런 느낌.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 나는 홍삼이 안 맞는다 생각하고 안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홍삼이 맞더라고. 이거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듯한 그런 느낌? 근데 하루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와 칼바디를 먹으라. 아, 칼마디를 먹으라는 거야. 칼마디. 이게 도대체 비타민 C는 알아듣게 있는데 칼마디가 뭐냐? 예. 칼마디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와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D. 예, 여기는 아연까지 들어있죠. 비타민과 칼마디가 조합을 이루면은 훨씬 시너지가 강해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 약국 하는 그 유튜버 있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시켰지. 쿠팡으로 냉큼 시켰지. 그리고 나서 감기에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에 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언뜻 그게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전쯤인데 탤런트 이상민 씨가는 옛날에 그 룰라, 예, 룰라의 보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이 코 세척 하면서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일이에요. 코 세척 이거를 말을 해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는 이런 기구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 주겸 같은 것을 정수기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는 주사기 있죠. 예,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진짜 이거 매일 한 번씩 하면 감기 안 걸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바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먹어. 그걸.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감으로 고생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생각만 났을 뿐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았는데 다이소를 가니까 이걸 팔더라고. 가격도 이 통은 1,000원이고 그리고 이 그 정수기에서 나온 물에다가 소금기 있는 그걸 팔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그 소금기 있는 그 소금을 이제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걸 파는데, 그 많은데 그게 2,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3,000원인 거야, 3,000원. 그러니까 이 한 병에 그거 하나를, 찢어서 넣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걸 좀 쭉 이렇게 눌러. 그러면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물론 그 목으로도 나옵니다. 목으로도. 그래서 기관지하고 코가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넣고 또 쭉 해. 그러면 이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약간은 이 기관지 쪽으로도 흘러가는 그런 느낌? 하고 나니까 엄청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예, 엄청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그때 큰 병원 이비인후과에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큰 병원 이비인후과에 가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당시 거기를 다니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 좀 열악한 뭐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인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쇠가 이렇게 박힌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의사가 쇠가 박힌 이렇게 양쪽으로 쇠가 박힌 그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확 넣어.
그러면 이게 어린이여서 그랬는지 원래 그 코 점막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주사바늘로 이게 뚫리는 그런 살이 좀 야들야들한 그런 살인지 이게 뚫려. 그래가지고 정말 주사바늘 2개 같이 주사바늘 2개보다 좀 더 굵은 그런 느낌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용액 같은 걸 쫙 넣으면 엄청 아프고 기분이 더럽고 엄청 안 좋아. 그래서 막 울고 그랬어. 그럼 막 노란 고름 같은 게 고름하고 피하고 이런 게 쫙 빠져나가. 근데 좀 시원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렸을 때 축농증이 있어서 머리가 좀 어지럽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축농증을 다 치료를 하고 그걸 몇 번씩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몇 달이나 다니고 병원을 몇 달씩이나 다니고 이제 이랬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약간 정말 이게 소금물이 코 안을 세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좀 세척이 되어진 느낌?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세척이 되는 느낌이라서 좀 상쾌한 뭐 그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쿠팡에는 얼마인지 이렇게 해보니까 다이소에서는 3,000원이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8,000 얼마더라고. 같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자고 다이소 가지 마시고요. 좀 비싸도 쿠팡으로 하세요. 이게 기름값, 그 다음에 시간 버리는 값, 뭐 그리고 이것만 사려고 다이소 갔지만 어떻게 이것만 사요? 딴 거에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한 또 나올 때 되면 한 몇만 원 이렇게 몇만 원어치 이렇게 또 쟁여가지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쿠팡으로 좀 비싸도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저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다이소가 가까우면 그게 최고죠 뭐.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좋겠다. 코의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하면 이렇게 감기, 뭐 독감 이런 거 걸리는 걸 좀 차단을 해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독감은 이거에 맞설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에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걸렸다. 그럼 그냥 DB 누워라, 그냥. 그리고 뭐, 학원이건 뭐건 일주일 쉬어라. 나 독감 걸렸다.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겨보자고 일을 하면서 각종 이런 걸 먹어도, 이게 시간만 한 3일 만에 딱 끝날 것을 막 한 달 질질 끌고 이게 더 고통스럽다. 뭐 요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번 독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은 그냥 걸리면 항복해라. 항복하고 그냥 쉬어라. 이게 가장 빨리 낫는 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암이라 할지라도 예 걸렸다 그럼 난 죽었구나 그냥 눕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 뭐 일도 그냥 그만두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치유가 되는데 걸려도 어떻게 이걸 이겨보겠다고 회사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몸에 나쁜 그 항암 치료만 받고 일하면서 그러니까는 암에 걸리고 뭐 이런데도 막 일을 하면서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뭐랄까 다 대항을 하겠다고 이러면 그게 더 나빠지고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 난 이제 쉴 때가 됐다. 그리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누군들 안 쉬고 싶어서 그렇게 대항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누구든지 다 쉬고 싶겠죠. 물론 각자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너무 책임감을 많이 혼자 그렇게 갖고 살지는 말자.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때가 그러면 당신이 쉬어야 할 때인가? 어느 때가 바로 당신이 쉬어야 할 때인가를 보면 일단 1년에 감기 한 5번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쉴 때가 됐다. 쉴 때가 됐다. 일을 놓고 좀 쉴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걸 겪어봐서 알겠거든요. 몸이 과부하가 오고 내가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다의 징조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1년에 5회 이상 감기 걸리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 몸에 과부하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느꼈던 바로는 내가 그거에 걸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치루 이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걸리는 이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어. 근데 걸리는 이유가 너무 웃긴 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도 걸리고 너무 오래 서 있는 사람도 걸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앉아 있고 서 있고에 관계없이 그냥 그게 너무 삶의 과부하가 온 거죠. 예. 삶의 과부하가 온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은, 여자들 보면, 김장 담그고 나서 치질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그거를 하루 이틀 하고 나면은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몸이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 보기 시작한 어떤 꾸준이라는 그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올해 3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20대에는 엄청나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 빡세게 일했고 지금은 이제 그 여행 유튜버인데 와,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거야. 웬만하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킥보드? 어른용 킥보드 타고 막 하루에 한 뭐 18시간도 걷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치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행을 갑자기 접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수술받는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한창 나이잖아요. 31살. 뭐 그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뭐 28살? 뭐 29살 이때 같은데 아무튼 30살도 되기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한창 나이잖아요. 건강한 나이잖아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 킥보드를 타고 그렇게 열대 시간을 맨날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모르는데 몸에 과부하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오면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걸렸었는데 뭐 수술 받고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전혀. 그쯤에 제가 일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쉬고 그냥 슬렁슬렁 살다 보니까 그냥 치유가 그냥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 보다 보면 남자들이 의외로 그런 거에 젊은 남자들이 의외로 그런 거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몸의 과부하가 온 신호다. 근데 이제 젊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수술을 받고 또 그냥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걸리고 또 수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거야말로 젊어서 모르는데 이제 몸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는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좀 쉬자. 좀 쉬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음, 대낮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이것도 몸이 과부하가 왔다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에 골아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 많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를 못 견디겠어. 너무 그때가 돼도 너무너무 막 피곤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이미 몸이 과부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말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뭘 시작을 했냐면 이 뒤꿈치 들기, 일어나서 뒤꿈치만 이렇게 드는 건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몸의 근력이, 그러니까 근력이 점점 쇠퇴하고 근육이 점점 쇠퇴하고 근육이 빠지면은 정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정말 나쁘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뭐 역기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근력을 유지 혹은 조금 키우느냐. 그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뒤꿈치 들기를 하는 거야. 서서 뒤꿈치 이렇게 드는 거지. 이거를 하루에 100번 정도 하면 이게 몸의 근력이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좀 근력이 붙는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뒤꿈치 들기 100번은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번 합니다. 200번. 근데 맨 처음에는 좀 뭐 어떤 사람은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이런다는데 저는 해보니까 이거 뒤꿈치 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어디까지 오냐면 어깨까지 오더라고. 어깨까지. 근데 제가 살짝 어깨하고 이 목 디스크 끼가 아주 살짝 있었거든요. 아주 살짝. 뭐 치료하고 뭐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살짝 어깨가 아프고 목 부분이 살짝 찌릿찌릿하고 이런 끼가 있었는데 아무튼 아침에 100회, 밤에 100회 뭐 이렇게 하든 아침에 그냥 200회를 하든 아무튼 이걸 하면 5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어깨까지 와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자극이 어깨까지 오는구나. 이게 전신 운동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하니까 어깨가 아픈 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한 달,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걸 말하시는 분이 뭔가 매일매일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막 역기 들고 막 헬스클럽 가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68세신데 엄청나게 건강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사시고 이러는데 그 이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거 발꿈치 들기. 그러니까 서서 발꿈치만 이렇게 드는 거야.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모도 한 하루에 200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정말 그 근육도 많고, 뭐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모처럼
이거 발 뒤꿈치 들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들으면 이게 잘 안 꽂혀. 근데 본인이 아프고 뭐 이런데 이모도 발 뒤꿈치 들기를 하는데 또 유튜브에서도 이게 최고 근육을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뭐 이러니까 두 번 들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아팠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게 되더라고. 이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 오늘은 건강 유지 뭐 요런 강사들의 선생님들의 건강 유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댓글에 또 다른 좋은 건강 유지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서로 같이 공유를 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